폴리선과 다중선입니다. 폴리선은 이미 우리가 한번 공부했어요.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렉탱글이요. 사각형 할 때 사각형과 폴리곤은 폴리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에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인이라는 명령어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인 명령어가 바로 일반 라인과 서클을 폴리선으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P라인입니다. 명령어 직접 쓰시면 돼요.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넥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시작점을 지정했는데 여기 위드가 있고 하프 위드 있죠. 하프 위드는 폭의 반, 절반이란 뜻이고 위드는 폭이란 뜻입니다. 자, 위드를 눌러봤더니 스타팅 위드가 나옵니다. 10mm. 더니 엔드 위드가 나오네요. 10mm. 또 굵은 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위드 0 엔터 0 엔터. 그럼 어떤가요? 굵은 선으로 바뀌었나요? 다시 또 볼까요? P라인. 자, 시작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위드 시작이네요. 0 엔터. 끝나는 부분이네요. 10 엔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갈수록 굵어지겠죠. 위드 0 엔터.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위드 10 엔터 0 엔터. 위드 0 엔터 10 엔터. 위드 0 엔터. 좀 특이한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다시 보실까요? 분해를 할 겁니다. 폴리선도 분해가 돼요. 분해를 하면 이렇게 선의 폭이 사라집니다. 익스플로드 분해, 그러면 이렇게 다 분해가 돼요. 이걸 연결하는 게 조인이라 그랬죠, 그죠? 자, P-edit 그리고 select polyline,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뭔가요? 일반 라인이죠. 그 캐드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Yes. 그럼 여기 조인 기능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엔터. 그러면 하나로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맞아요. 우리 다 이것만 썼어요. P라인도 안 쓰고요. P-에디터도 안 쓰고 P-에디트에 유일하게 조인만 썼어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라인을 그렸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끊었고요. P-에디트 선택하고 Yes, 조인. 자,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엘립스, 타원이죠. 트림, 자, P-에디트, 조인. 안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크, 그러니까 호는, 뭐 서클은 얼마든지 P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타원은 안 바뀌어요. 타원은 폴리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인 명령을 써볼까요? 조인.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요, 얘는 폴리선이 아닙니다. 얘는 스플라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폴리선으로 못 바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조절점이 여기 와 있죠? 이거 스플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P-ellips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린 변수라고 해요. 변수라고 합니다. 0 또는 1 값을 on 또는 off 이렇게 넣는 걸 변수라고 합니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0, 1, 2 뭐 요거만 넣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건 온오프만 넣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린 다 변수라고 해요. 근데 P엘립스는 변수입니다. 타원을 폴리선으로 바꿔주기 해요. 자, P엘립스 그러면 이렇게 new value for P엘립스 1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엘립스 타원을 그리면 자, 이렇게 타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타원이 폴리선으로 그려집니다. 타원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폴리선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P에디트에 조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연습을 해보시고 다시 P앨리스 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중선 그리기. 자, 과제물을 좀 볼까요? 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라는 과제물을 보시면 요 과제물입니다. 요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어요. 찾아보시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벽체들이 많죠. 선들이 많이 지나가죠.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엠라인입니다. 선을 한 번에 여러 개 쭉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평소대로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평소대로 그리는 겁니다. 한 2번 그릴 거예요. 그냥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LT 스케일 50 옵셋 4200 다시 1800 1600 1900 4500 자, 트림으로 선정리. 자, 이번엔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옵셋 2400 3000. 자, 모양은 다 완성됐습니다. 전체 모양이죠. 자, 옵셋 1300 트림으로 끊고요. 옵셋 3300 4000 3600. 자, 다시 한번 트림으로 끊고요. 자, 이 아래부터 내려갑니다. 옵셋 2100 1200 이렇게 생겼어요.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가 아니죠. 한 이쯤 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의 절반이요.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졌나요? 자, 얘를 복사해서 옆에다 이렇게 놓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2개 그려보시죠. 자, 먼저 중심선 안쪽으로 이렇게 중심선 안쪽으로 옵셋 100mm 이렇게요. 안쪽으로 100mm 바깥쪽으로 100mm. 자, 필렛 처리하고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단면선으로 주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컨티뉴어스. 자, 이렇게 단면으로 주어주시면 돼요. 자, 조인. 저는 조인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옵셋 100mm. 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전부 다 100mm씩 옵셋하는 겁니다. 제가 조인했잖아요. 조인한 다음에 필렛을 해보세요. 자, 트림, 자, 필렛. 필렛을 하면 이렇게 돼요. 조인하면 폴리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라인하고 필렛하면 폴리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폴리선으로 바뀌면서 레이어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같이 붙어버립니다. 자,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선들도 다 100mm씩 옵셋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자, 트림으로 끊고요. 그 다음 필렛. 자, 트림 정리하고, 자, 다시 트림, 필렛, 여기도 필렛. 자, 역시 트림, 필렛. 그러면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선들이 많죠? 조금 기다렸다 하세요. 다 됐네요. 자, 필렛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120mm가 옵셋됩니다. 120mm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mm가 이렇게 옵셋되면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중심선은 대략 한 1000mm 정도 더 길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해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바쁘죠. 그죠? 값은 별게 없어요. 100, 120, 100. 근데 옵셋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동시에 여러 개 그리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멀티라인입니다. 이 다중선 명령어예요. 근데 다중선을 계산할 때는요,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옵셋 할 때는 어때요? 100, 120, 100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다중선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습니다.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00이에요. 그럼 여기는 두 개 다 합치니까 220이죠. 여기까지 합치니까 320이네요. 그럼 여기도 100인데 값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100 하면 안 돼요. 그 여기는 마이너스 100 해야 됩니다.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가 탑이 되고요. 이 점이 탑이 되고 이 점이 바툼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먼저 ML 스타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ML 스타일 하면 이런 명령어가 나와요. 자, M라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M라인은 100% 완성된 명령어가 아닙니다. M라인을 하고 나면 M라인을 쓰고 싶어는 해요. 근데 M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에러도 있어요. 에러가 날 확률이 제법 높아요. 지난 시간에 다른 과정 학생들은 에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전 학생들은 에러가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죠. 여기 뉴 버튼 있죠?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M라인을 만들어냅니다. M라인의 이름입니다. W200.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스타트 위드로 되어 있죠. 시작하는 거. 스탠다드를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컨티뉴. 그러면 이렇게 떠요. 여기 디스크립션입니다. 요거 주석이요. 200mm. 그 다음에 여기 엘리먼트 있죠. 누르면 요 값이 그대로 끌려 나옵니다. 누르면 값이 그대로 끌려 나와요. 색상하고 라인 타입은 바이 레이어 그대로 둡니다. 뭐만 바꾸냐면 요 옵셋 값만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100. 제가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그대로 바뀌죠. 엔터가 없습니다.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그러면 200mm 맞죠? 자, 그 다음에 OK. 자, 이렇게 W200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W200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중선 200mm 나오죠? 자, 뉴 버튼을 누릅니다. 물론 여기 모디파이도 되고 리네임도 되고 이름 바꾸기도 되고 딜리트 삭제도 되고 저장도 되고 불러오기도 돼요. 자, 뉴. 그러면 W200에서 할 건지 스탠다드에서 할 건지 저는 W200입니다. 여기다가 W420. 왜냐하면 벽 두께가 420mm거든요. 자, 컨티뉴.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add delete 버튼 있죠? add가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delete는 삭제되는 거 보이시죠? 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 다음에 220, 320 두 개 더 들어가야죠? 자, add 220, 다시 add 320. 자, 얘는 다중선 420. 쭉 내려가서 OK. 그러면 선 4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420도 만들어 보시죠. W420을 선택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다중선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W420 선택하고 셋 커런트를 딱 눌렀습니다. 바뀐 거 420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뭐가 사라지냐면 딜리트가 사라집니다. 이제 삭제가 안 돼요. 심지어 이거 글이잖아요.
도면을 그리면 리네임과 모디파이가 비활성돼 버립니다. 못 고쳐요. 만약에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도면에 있는 거 다 지워야 고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시죠. 420 커런트로 잡아보시죠. 자, 이제 M9. 자, M9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시작점이 나오는데 그 시작점부터 누르지 마시고 요 위에 저스티피케이션 탑 보이시나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탑 제로 바툼이라고. 그죠? 맨 위쪽에서 끌려옵니다.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을 고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작업하는 건 당연히 W420입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20이에요. 내가 지금 420mm 짜리 만들어 놨는데 곱하기 20배입니다. 너무 큰 거예요. 당연히 스케일부터 줄이셔야 돼요. 얼마로 줄이면 될까요? 당연히 0이죠. 그죠? 네, 0 쓰시면 안 돼요. 안 나와요. 1입니다. 1.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현척이 1대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1로 들어가야 돼요. 종종 이거 0으로 맞춰놓고 선생님 이거 안 그려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스케일 값은 1입니다. 자, 화면만 보세요. 제가 그려볼 건데요. 자, 일단 레이어 바꾸고 M9 레이어를 바꾸고 M9. 자, 지금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입니다. 그럼 다중선 위쪽으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맨 위쪽에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바툼. 자, 맨 아래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로. 이렇게 중간에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로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M9으로 그립니다. M9으로 그리실 때요, 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제대로 그려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바뀝니다. 앞뒤가 바뀌어요. 위아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끝점 클릭, 끝점 클릭. 아까 엄청나게 옵셋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선이 동시에 끌려 나오니까. 자, 마지막은 클로즈. 다 됐네요. 한번 해보시죠. M9 스타일, 여기 물음표 눌러보면 나와요. 여기 W200, W400이죠? 420이죠? 여기다가 W200 쓰시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작업하는 게 W20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니까 옵셋을 엄청 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옵셋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잘못 그렸다 여기. 그죠? 이런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스트레치로 다시 그리면 돼요. 눌러보면 이렇게 코너 포인트가 있어요. 스트레치로 움직여주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 됐네요. 어때요? 훨씬 더 빠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왼쪽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렸고 오른쪽은 M9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어떤가요? M9이 많이 편하죠? 근데 M9은 현장에서 안 써요. 방금 얘기했듯이 에러가 있다. 그 다음에 벽체의 두께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칠판에다가 100, 200, 220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그려봐라 그러면 왼쪽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옵셋 트림만 빨리 하면 되거든요.
오른 그 M9은 요즘 잘 안 쓰는데 이 M9 어디서 쓰냐면 BI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빗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벽체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BIM의 벽체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장은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대략 요 중간 어디 사용하시면 참 좋아요. M9 저 간격 구하는 것만 잘 알면 요 중간 어디서 이렇게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림 해야 되잖아요. 이건 트림이 하는 게 아니고 ML Edit라는 명령어로 수정을 합니다. 자, 제가 M9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선택하고 New, 자, 테스트 420을 그대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테스트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에 보면 여기 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캡이요. 시작 부분에 선으로 닫고 끝나는 부분에 선으로 닫았습니다. 그럼 여기 닫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라인 M9 그러면 이렇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마개를 이렇게 딱 닫아줍니다. 자, 얘를 지워야 돼요. 안 지우면 ML 스타일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지워야 됩니다. 자, 지우고 다시 ML 스타일. 그럼 다시 활성된 거 보이시죠? 모디파이. 자, 아우터 아크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아우터 아크 바깥쪽으로 이렇게 호마감, 이너 아크 안쪽 호마감, 끝점도 이렇게 호마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필 내부 색상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을 줘봤습니다. M9 내부 다 색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ML 스타일 모디파이 색상은 안 채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조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 조인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대나무처럼 마디를 줄 수 있네요.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얘가 조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수정할 겁니다. 수정하는 명령어가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에 보시면 여기부터 보죠. add vertex display delete vertex 벌텍스 삭제하기, 벌텍스 추가하기. 자, 딜리트 벌텍스입니다. 요런 꼭지점들 있죠. 여길 벌텍스라고 합니다.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add 벌텍스. 그러면 이렇게 정점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정점이 추가될 때마다 조인트가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죠. 지금 조인트를 켜놨기 때문에 조인트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ML 에디트를 보면 여기를 딱 자릅니다. 요렇게 6개가 하나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 T 둘 다 닫힌입니다. 닫힌 교차, 닫힌 T자. 오픈 클로스, 오픈 T 열린이란 뜻이죠. 머지 크로스, 머지 T 머지는 합치어진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클로즈드 크로스. 자, 세로를 먼저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 나중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 클릭한 게 통과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오픈 클로스. 세로 한번 클릭, 가로 한번 클릭. 머지 클로스. 세로 한번 클릭, 가로 한번 클릭. 가운데가 여기 닫혀 있죠. 여기 닫혀 있죠. 열렸네요. 오픈. 근데 여기 어떻게 됐나요? 합쳐졌죠. 머지 T.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ML 에디트. 자, 클로즈 T입니다. 남을 부분이에요. 여기를 남길 겁니다. 남을 부분을 클릭하고 통과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픈 T.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통과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다시 볼까요?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통과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끝단이 닫히고 열리고 합쳐지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자, 여기 코너 조인트가 있네요. M라인. 자, ML 에디트 코너 조인트. 자, 결합될 부분의 코너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코너 조인트.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커트 올, 커트 싱글 있죠? 먼저 커트 싱글입니다. 자, 클릭해주면 클릭한 부분에 두 요소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싱글이기 때문에 줄 하나만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커트 올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어졌다고 해서 얘와 얘가 서로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ML 에디트. 그 다음에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라는 용접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클릭하면 다시 용접됩니다. 자, 용접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요. ML 에디트. 그 다음 머지 T.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자, 남기고 통과하고, 자,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자, 어렵지 않죠? 계속 마치 트림처럼 쓰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남기고 통과하고. 자, 지금 제가 안 한 부분이 여기 구석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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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자, 왜 안 했냐면 여기에서 에러가 나요. 에러 안 날 수도 있고 에러 날 수도 있고. 여기 안 났고요. 자, 에러 안 날 것 같네요.
에러 났네요. 그죠? 에러 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에러 났죠. 그죠?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여기서 끝입니다. 에러 나는 순간 에러 나는 자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다른 데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에러 난 부분은 그냥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러 나는 부분들은 필렛 처리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문 그려봤죠. 벽체를 여기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여기서 그리는 게 아니고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벽돌 한 장 크기요. 벽돌이 200에 100에 70이잖아요. 벽돌 한 장 크기. 옵셋 900mm. 그러면 이렇게 문자리가 나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방 틀을 그려야죠. 이렇게. 그죠? 자, 틀의 크기는 40mm 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200,40 카피.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그려보시죠. 거리를 재봅니다. 디스턴스. 이렇게 거리를 재봤더니 820이랍니다. 렉탱글. 자, 이렇게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820에 마이너스 35네요. 자,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820, 마이너스 35 이렇게.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 아크요.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아이고 뭐야? 시작 끝 중심.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 중심 끝. 이때 이 선은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끝납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우린 창문도 그려봤어요. 자, 미드 포인트, 라인, 미드 포인트.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중간이요. 옵셋 600mm. 자,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끊어 보시죠. 여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옵셋 100mm 필렛 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마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시 똑같이 옵셋 100mm를 하는데 단열재를 이렇게 마감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여기를 시공을 해요. 먼저 저 벽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단면이 나오는 게 맞아요. 거의 정석대로 그린 게 이런 형태라면, 이렇게 그리는 건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콤마 120. 자, 좀 떨어뜨려서 그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분해하고요. 옵셋 45mm. 자, 중간점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옵셋 35mm. 자,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요. 중요한 건 여기서 30mm가 좌우로 더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옵셋 60mm 트림, 아이고, 다시 옵셋 60mm 트림. 다 됐어요.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끝납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카피. 자, 요렇게도 그려졌습니다. 축척이 1대 30일 땐 이렇게 써요. 1대 30 이상일 땐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작아서 유리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축척이 작을 땐 이렇게, 아니, 축척이 작을 땐 이렇게, 축척이 클 땐 이렇게. 자, 카피. 하나 복사하고 그냥 이렇게 복사해주면 끝나겠죠. 이렇게도 많이 써요. 카피, 얘를 하나 복사해주고요. 얘를 이렇게 스트레치 합니다. 이렇게요. 15mm. 다시 이렇게 스트레치 15mm. 무브, 이동하기. 그럼 여기 단 차이가 나죠. 목재창,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창. 자, 한번 해보시죠.